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반 정도 된 33살 여자입니다. 2살 어린 신우와 완전 꽉 막힌 시부모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행히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남편이라도 제정신이었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네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신혼집 구할 때 시댁에서 3천만 원 보태주시면서 하도 이 동네 좋다고 이 동네에 신혼집 차리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 3천만 원 안 받거나 끝까지 시모랑 멱살 잡고 싸웠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늦었네요. 결혼 후 반년쯤 지났을 때부터 아무 때나 그 집안 식구들이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마음대로 들어오는 건 기본이었고 신우라는 나사빠진 인간은 옷장을 맘대로 열어서 제 옷 몰래 입고 나가는 등 막장이란 막장짓은 다 모아놓았던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살기 시작하니 본인 집 식구들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제가 다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한심한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순진한 외모와는 다르게 성격이 좀 있는 편입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기 전까지는 웬만해서 이해하고 참고 양보하려고 하는데 선을 넘는 순간 뚜껑 열리면 눈이 완전히 뒤집혀버려요. 예전 다니던 회사에서 대머리 벗겨진 40대 부장이 얼굴 마주칠 때마다 연애 한번 하자는 둥 애까지 딸린 유부남이 허구한 날 추파를 던지길래 참다 뽀뽀 한번 하자고 들이대는 순간 바로 인사과 달려가서 저 인간 때문에 회사 못 다니겠다 이야기하고 경찰 부르고 난리 쳤어요. 결국에는 저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지만 그 인간은 회사 잘린 것도 모자라 집안까지 박살났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회사 직장 동료들은 그냥 너가 조금 참지 그랬냐 아니면 일을 그렇게까지 크게 만들 필요가 있었냐고 하는데 저는 제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당한 건 몇 배로 갚아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시댁 인간들은 이미 선을 몇 번이나 넘었고 그때마다 참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매번 남편과 싸우고 이혼하자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어떻게든 참고 견디면서 살았어요. 연애하는 중에 이 집안 식구들의 본성을 미리 알았다면 진작 싸우고 헤어져도 12번도 더 헤어졌을 텐데 결혼이라는 것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나 기분 나쁘다고 싸우고 이혼하기엔 너무 복잡하게 많은 것들이 엮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마음대로 내 물건에 손대는 일은 절대 못하게 난리치고 남편이랑 같이 시댁 쳐들어가서 겨우 막아냈어요. 원래 제 일에 잘 안 끼어들고 알아서 하라는 식의 남편인데 신우가 제 코트 입고 간 뒤로 몇 날 며칠 난리치고 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앞으로 너네 집 구석 인간들 상종 안 할 거라고 난리쳤더니 저랑 같이 가서 신우 혼내고 다신 우리 집 맘대로 오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집안 식구들 끝까지 자기들 잘못은 없고 저보고 아끼는 물건이면 아무데나 놓지 말고 보관 똑바로 하라더군요. 내가 내 집 옷장에 옷도 마음대로 못 걸어둡니까? 집 쳐들어오는 건 하도 제가 뭐라 했더니 안 그러는데 그 일 이후로 시댁 인간들 눈밖에 나버렸는지 얼굴만 마주치면 시비를 꺼내요. 한 번은 시댁 가서 밥을 먹었는데 식사 다 마쳤더니 신우가 쟁반에 사과랑 배를 가져오더라고요. 언니, 이거 한번 깎아봐요. 칼질 잘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하는 겁니다. 제가 시댁만 가면 시어머니가 깎아주는 과일만 먹지 한 번도 제가 깎은 적 없다면서 꼭 자기가 이렇게 시켜야 하냐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순간 욱해서 욕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었는데 시부모 바로 앞에 있으니 욕은 못하고 난 과일 먹고 싶은 생각 없으니 먹고 싶은 사람이 깎아 먹어요? 라고 했다가 또다시 시댁에서 점수를 왕창 깎아 먹었죠. 그래도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어차피 망한 관계 다시 잘 풀릴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안 하고 살았거든요.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그거 좀 과일 한번 깎아주지 그걸 안 해서 가족들끼리 분란을 만들었어야 했냐고 저보고 너무 성격 드세고 피곤하다 하더라고요. 아니 좋게 부탁했으면 저도 좋게 깎아줬을 텐데 어디 한번 해봐요. 내가 잘하나 볼게요. 하고 팔짱 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바보처럼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까? 남편한테 너는 네 동생 안 말리고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뭐하고 있었냐고 소리 질렀더니 저 같은 여자랑 피곤해서 못 살겠다고 그만 이야기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랑 결혼하고 가장 크게 싸웠는데 남편이 화가 났는지 식탁 위로 가방을 집어 던졌다가 식탁 위에 있던 접시와 제가 아끼던 크리스탈 잔이 떨어져서 깨졌어요. 접시는 친정엄마가 결혼 선물로 세트로 맞춰주신 건데 그것도 완전 박살이 나버렸고요. 그거 보고 또 눈이 돌아서 저는 남편 골프채 꺼내다가 혼수로 맞춘 거실에 75인치 TV 때려부셨고 골프채 한 세트 다 밟아서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어디 싸우면서 힘자랑하고 물건 집어 던지냐고 한 번 더 해보라고 그 다음엔 주차장에 있는 너 차 다 때려 부수러 가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다신 안 그러겠다 미안하다 싹싹 빌고 끝났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그렇게 애매하게 시댁 편을 들고 시댁에서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위태롭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터진 일 덕분에 미련 없이 끝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난주 금요일이 시아버지 생신이라 주말에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저는 선물을 뭘 할까 하다가 막상 살 것도 없고 시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서 용돈 50만 원 드리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평소에도 시부모 결혼기념일, 시부모와 신우 생일, 추석, 설날, 어버이날 등등 모든 행사 때마다 저를 들들 볶아가면서 저희 친정에는 얼마 줬냐 물어보고 비교했어요. 남편이랑 맞벌이로 돈 버는데 제가 아무렴 친정에만 더 해줬겠습니까? 진짜 사람 짜증나고 피말리게 하는데 그 와중에 신우는 반말 존댓말 반씩 섞어가면서 비아냥거리고 시모 옆에서 깐죽대는데 진짜 밖에서 만났으면 가만 안 놔뒀을 겁니다. 하여튼 선물이고 뭐고 용돈 주고 저녁이나 먹고 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요일에 신우에게 전화가 와서 우리 아빠 선물 뭐 샀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또 뭔가 트집 잡아서 스트레스 받게 하려나 보다 싶었지만 그냥 선물은 못 골랐고 용돈으로 50만 원 드릴 생각이라 대답했더니 자기 지금 백화점이라면서 아빠 선물 자기가 고를 테니까 100만 원을 자기 통장으로 지금 바로 보내라 하는 겁니다. 여태 선물도 안 골랐나 보네. 내가 지금 아빠 선물 사러 백화점인데 나한테 100만 원 보내요 당장.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니고 남편이 억대 연봉 버는 것도 아닌데 무슨 시아버지 선물을 100만 원짜리 해주겠나요. 좀 과하다고 그냥 50만 원 드리고 말겠다고 했더니 신우 하는 말이 맞벌이 하면서 버는 돈 다 어디다 써요?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날 제가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일진도 사나운 날이라서 안 그래도 쌓여 있었는데 신우까지 그러고 있으니 돌기 직전이었어요. 그냥 나중에 집에 가서 남편이랑 의논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더니 뭘 그런 걸로 의논식이나 하냐고. 나이는 어디로 먹었어요? 하더라고요. 그거 듣고 바로 뚜껑 열리고 폭발해서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신우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어린 것이 어디서 싸가지 없이 너 나한테 네 돈 맡겨놨기라도 해? 중간에 더 심한 말이 들어가긴 했는데 글로 적는 거라서 욕은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쉬지 않고 2년 반에 참아왔던 욕을 쏟아냈더니 신우가 벙쪘던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엄마 얘 미쳤나 봐 하고 전화를 바로 끊더라고요. 바로 옆에 시어머니가 있었던 거죠. 1분 만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이따 퇴근하면 시댁으로 건너오라고 어디서 무식하게 욕을 하고 있냐면서 그 뒤로 저희 친정 부모님들까지 들먹거리며 한참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입 열면 바로 욕 나올 것 같아서 대답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었더니 자기 혼자 열내고 욕하다가 전화 끊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시모가 전화해서 제가 미쳤는지 욕을 하고 난리를 쳤다면서 저보고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고 따지길래 그냥 남편 말에도 대답 안 했습니다. 진짜 그날 내가 이 인간들이랑 끝장을 본다는 생각이었고 한 대 맞으면 10대 친다는 생각으로 퇴근 후에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무조건 싹싹 빌라하고 저는 조용히 시댁 현관문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오니까 신우와 시모가 거실에 있다가 신발장 앞까지 나와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당장 무릎 꿇고 용서를 빈 후에 집으로 들어오래요. 아버님도 소파에 앉아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저보다 먼저 시댁에 도착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두 여자한테 욕을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다 기억도 안 나지만 집안에 이상한 게 들어와서 분란 일으킨다고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한 적도 없고 가정교육도 들먹거리면서 부모한테 못 배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신우가 너 이혼이야. 우리 오빠도 너 같은 거랑 안 살겠대. 라고 하며 제 어깨를 툭툭 치는데 신우가 먼저 저를 쳤으니 거기서 저도 눈이 돌았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때부터 신우 머리채 잡고 때리기 시작했고 시모도 제 머리 쥐어뜯기 시작하고 목이랑 팔뚝이랑 다 손톱으로 핥혀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우 얼굴에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남편은 제 성격 아니까 달려와서 뜯어말리고 시아버지는 말릴 생각도 차마 못하겠는지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고만 있더라고요. 신우와 저를 억지로 떼어내길래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발로 한 대 차줬어요. 뒤로 나뒹굴길래 쫓아가서 가만 안 두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를 밀치더라고요. 남편 뺨을 몇 대 더 때리고 저도 한 대 얻어먹고 그 집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집안 식구들 따라 나와서 2차전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길래 괜히 제가 이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 좋아졌습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몰골로 혼자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떨리는 것도 없고 속에 있던 우라가 싹 내려가고 시원했어요. 제 몰골이 말이 아닌 상황이라 회사에는 일주일 쉬겠다고 휴가를 내놓은 상황이에요. 남편은 그 뒤로 시댁에서 집으로 안 돌아왔고 기껏 다음날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신우 얼굴이 시집도 못 갔는데 다 박살났다면서 저보고 어쩔 거냐고 고소한다고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손 안 봐줘도 진작에 박살나 있던 얼굴인데 뭐가 문제냐고 했고 고소하고 싶으면 하라고 나도 맞은 거 똑같이 고소할 테니까 같이 콩밥 먹자고 했어요.
그제서야 저도 정신이 들어서 병원 가서 진단서 받고 준비해놨습니다. 남편은 등신같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 계속 살 수 있을까? 라고 하길래 니네 엄마 발로 찬 여자랑 같이 계속 살고 싶냐고 이 상황에서도 그런 헛소리 자꾸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댁에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며느리 노릇은 무슨 노릇입니까? 직구할 때 3천 해준 거 어차피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도로 가져가면 그만이고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했고 저는 제가 해서 들어온 혼수는 다 친정으로 가져가려고 이삿짐 센터 불러서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 남편을 따로 만난 적은 없는데 그냥 이대로 이혼할 거예요. 폭행이야 어차피 쌍방이니 저쪽에서 고소하면 저도 진단서 가지고 고소할 생각이고요. 진짜 이런 상황 되니까 결혼 별거 없네요.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 못하고 시댁에 끌려다니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봐요. 더 못 때려준 게 억울하네요. 신우 코피 터진 것까진 봤는데 아주 그냥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줬어야 하는데 제 2년 반 결혼 생활에 아쉬운 거라곤 한 대 더 못 때려준 신우 얼굴만 생각납니다. 이번에 이혼하면 다신 결혼 같은 거 하지 말고 친정 부모님 모시고 살려고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후기입니다. 지난 사연 보내고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남편이랑은 깔끔하게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했고 문제는 시댁과의 쌍방폭행이었는데 한 일주일 가까이 시댁에서 아무 연락 안 오다가 저한테 직접 전화하기도 싫었는지 신우가 남편 통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더 많이 맞았으니까 합의금 달랍니다. 합의금은 개뿔, 그냥 중간에서 만나서 한판 다시 붙자고 했어요. 그렇게 자신 있어서 먼저 건드린 거 아니냐고. 나는 언제라도 상관없으니까 다시 만나서 더 때려보던지 아니면 경찰에 고소하라고? 나도 당신 엄마부터 그 집안 식구들 싹 다 집단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그 뒤론 합의고 뭐고 말도 없네요. 참 모자라고 등신 같지 않나요? 열받았으면 진짜 고소를 하던지 이 와중에 지가 더 맞았다고 합의금 달라고 자빠졌습니다. 이혼 절차도 마무리했고 결국 시댁 인간들이 고소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네요. 참 한심한 인간들 만나서 2년 넘게 고생 정말 많이 했구나 싶어요. 그때 사건 터지고 나서 친정에는 일부러 바로 안 들어가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들어갔어요. 저도 온몸에 멍투성이고 상처가 많아서 그 모습 그대로 부모님 보여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요. 그래도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서 저보고 맞았냐고 물어보시길래 부모님한테는 제가 더 많이 때려줬다 이야기했고 이혼 절차 마무리하고 끝냈습니다. 지금은 상처도 다 아물었고 아무 후유증도 없이 기분 좋네요. 예전에는 이혼하면 이혼녀 딱지 붙는 것도 두렵고 주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 많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남 이혼하는데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처음 며칠만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고는 그 뒤론 평소와 똑같아요. 괜히 무섭다, 남 눈치 신경 쓰인다 생각해서 참고 살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질러버리세요. 안 되겠다 싶은 인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더라고요. 다시 혼자가 된 것이 너무 좋아서 진작 이렇게 한번 뒤집고 빨리 끝낼 걸 후회 중입니다. 대부분 참는 것보다 터뜨리는 것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더라고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